한국의 기술의 힘 대단합니다. 러시아가 큰일을 저지르니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오는군요. 대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격과 위상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안녕하세요.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때 아닌 긴장 속에 천연가스 대란이 일어나 유럽은 물론이고 각국에서 LNG를 얻기 위해 난리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이 한국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52조 원의 금액을 제안하며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향을 돌리라고요. 회사에게서 연락을 받은 선장은 갑작스런 방향 선회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인도양을 지나 이제 아시아로 진입하려던 선박이 방향을 바꾼 것은 유럽에서 일어난 특수 때문인데요. 말라카 해협을 지나던 호주 선박 역시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와 더불어 하역 장소로 지정된 곳 역시 유럽이었죠. 이례적인 지시에 선장은 물론이고 선원들까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해외 선박은 중국에 물건을 내리던 중 위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다시 물건을 배에 싣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죠. 이들 선박의 공통점은 바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이라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며 러시아를 공격하자 분노한 러시아는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관을 잠그면서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로 생활하던 유럽은 갑작스런 가스 중단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스관을 열지 않겠다는 러시아는 고집을 부리며 가스 물량을 풀지 않고 있죠. 덕분에 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2월 21일 기준 23%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메가와트 시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돌파할 정도였죠. 유럽 수요가 폭발하면서 세계 최대 LNG 무역 기업인 군보르의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를 통해 12월 안에 15, 20척의 선박이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비슷한 양이 유럽으로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대란 덕분에 LNG의 과천연가스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이죠. LNG의 인기에 힘입어 이를 운반하는 LNG선도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긴급하게 수주를 의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LNG선 제조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몇 년간 LNG선 시장 점유율을 80, 90% 가까이 끌어올려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수주율을 자랑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업계에서 LNG선을 쓰려면 한국으로 향해야 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죠.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 선박이 한국 선박 대신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선박 없이는 경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데요. 대체 어떻게 한국은 이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LNG선에서 더 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입니다. 2018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76척 중 67척을 한국이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조선업계는 세계 1등 대한민국의 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손실을 방지하는 기술 덕분이죠. 보통 LNG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LNG가 손실되지 않고 무사히 도착지로 운반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액화 형태라 이동하면서 자연가스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이 자연스러운 손실을 막고 최대한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일본은
모스 타입 LNG선을 만들며 세계 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구형으로 된 모스 타입은 LNG선의 표준이었고 일본은 이 기술로 이득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각형 형태의 멤브레인 타입을 선박에 적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한 멤브레인 타입을 개발한 한국은 대량의 LNG를 담을 수 있었고 손실 역시 최소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다시 액화해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제 액화 시스템 FRS를 이용해 일본과 초격차를 만들었죠. 일본을 이긴 것에 잠시 기뻤지만 중국이 매섭게 수주물을 높였는데요. 중국은 저가 전략을 이용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한국 선박보다 반값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중국 선박은 일본 선박 대신 수주를 독차지하며 한국을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가 공세로 나서던 중국 LNG선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가격보다 안전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전 세계 선박 회사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국영 조선사 후등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스톤호가 호주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중국 선박에 대한 불신이 퍼졌습니다. 후둥중화는 선체 결함을 인정하고 결국 글래스톤호를 폐선하는 절차를 밟았죠. 또한 중국 최대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 CSSC, 프랑스 CMA-CGM으로부터 요청받은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역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선박 인도 시점이 1년 미뤄지면서 한국 업체를 찾는 이들의 요구가 늘어났죠. 지난 5년 한국이 LNG선을 수주한 것을 따져봤을 때 수주율은 매년 70%에 가까운 비율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올해의 경우 98%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척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LNG 시장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더부터 탈탄소를 앞세운 유럽이 조선업 분야에서 LNG선 비율을 높이겠다고 선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20년 기준 대비 75%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운영 중인 선박을 LNG 기반의 선박으로 차근차근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유럽을 방해하는 선박 전부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에너지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천연가스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날 텐데요. 이 수요를 한국이 메워주면서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한국에게는 장밋빛 미래만이 남아있는 셈이죠. 이런 한국의 모습에 질투를 느낀 일본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조선업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조선업의 상징이라고 불렸을 만큼 조선업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척 수주받기도 어려울 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들은 잘 나가는 시절에 만족하며 인재 양성을 게을리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 2차 구조조정을 통해 노하우 있는 나이든 직원들을 대거 퇴직, 이후 배를 기성품처럼 만드는 표준선 전략을 채택하며 패스트푸드처럼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표준화된 선박을 만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불행히도 이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끊임없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죠. 조선업도 트렌드가 있고 선박 회사의 요구에 맞춰 배를 변형하는 일도 필요한데 그것을 망각하고 표준선에만 집착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스 타입의 LNG선을 유지한 것이죠. 더 많은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멤브레인 타입이 등장했어도 표준선에 집착한 일본은 멤브레인 도입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용량을 운반할 수 있었던 선박에 밀려 일본은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조선업계를 지탱하던 설계 인력들을 양성하지 못해 표준선 외에 다른 선박을 만들려고 해도 기술력이 없어 구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급하게 예전 인력들을 찾아 설계를 시도하려고 해도 은퇴한 인력들은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등 기술은 끊기게 되었죠. 일본 조선업계는
쇄신을 위해 기존 회사들을 병합하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기존 조선소들을 통폐합해 쥐미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를 만들었지만 정작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거나 수주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결국 선박 원조 사업을 포기하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일본 회사들은 자국 조선소를 믿지 못하고 한국에게 의뢰하게 되었죠. 일본 최대 선사 미스 EOSK 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11척의 LNG선을 발주했으며 일본 NYK와 러시아 선사 소브콤플루트가 공동 발주한 LNG선 4척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자국 산업을 외면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잃어버린 조선업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팀을 구성했지만 기술력도 모자라고 의욕도 없는 일본 조선업은 여전히 제자리 상태. 과연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떨쳐버리고 쇄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놀라운 건조 능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국내 조선사도 포화 상태 그렇다고 이런 호황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력 고용을 마냥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철강값은 오르고 욕맞은 이게 좋은 건지 조선사 주가가 그걸 말해주네요. 푸틴은 알겠죠. 과거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한국이 될 것. 극동지방은 극동지역의 핏줄이 지배해야 하지 않겠냐. 중국이 호주한테 장난칠 때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이 피해를 봤어요. 당장은 이득인지 모르지만 결국 다른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이제 수주에서 언제 LNG를 운반하는지. 우린 좋지만 한동안 유럽 에너지 대란은 국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상승. 한동안 사는 게 힘들겠네. 러시아는 중국, 일본 싫어함 주변국에는 우리밖에 없음. 우리는 기술, 러시아는 자원. 원래 패권 국가 러시아 가스관이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왔지만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유럽은 눈 감고 살얼음판을 걷다가 이번에 제대로 얼음판이 깨져버린 형국이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